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5월 22일 초급 과정 워크샵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날수록 더욱 즐겁고 기쁜 우리가 오늘 다시 모였네요. 반갑습니다. 늘 분주한 황심이도 가끔은 지적인 척 폼도 한번 잡아보고 황심소 영상을 곱씹어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혼자서 무릎을 탁 치고 머리를 마구마구 흔들며 소름 돋아 할 때가 있습니다. 낯설있냐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황심소 영상에 담긴 황심소의 생각과 황심소의 마음에 취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맑은 시선으로 저토록 통찰이 담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감탄하신다는 거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황심소에 흠뻑 취하신 애청자분들께 한 가지 중요 정보를 흘릴까 합니다. 거대한 컴퓨터를 압축시켜 전 세계를 우리 손안에 담아준 스티브 잡스처럼 황상민 박사님과 황심소 스텝 여러분들이 나란 인간, 나의 삶,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나와 너의 아픔, 병이라는 나에게 너무도 중요한 주제들을 정면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정말이지 희귀한 요런 영상들을 황심대학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 손쉽게 쓱 뽑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 여러분, 이러다 황심대에서 의과대학까지 만드는 건 아닌지 은근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이번 영상에서는 황상민 박사님이 또 어떤 놀랍고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살면서 누군가는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이놈의 병, 아픔. 곧 입대할 황심이도 요즘 들어 자꾸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걱정입니다. 친구들까지 저보고 자꾸 군대 가기 싫어 꾀병 부린다고 놀려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나 진짜 아픈데.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가슴 답답해하는 진짜 사나이 황심이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꾀병을 부리는 건지 아닌지 답 좀 해주세요. 네? 황상민 박사님의 병, 아픔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탁해요.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을 좀 치료해 주세요. 아프니까. 아프다. 이걸 치료를 한다. 그럴 때, 몸을 치료하는 건 의사가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치료한다라는 게 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사님, 마음이라는 건 각 개개인이 가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 몸이 이상해지는 이런 일까지 있다는 건가요? 뇌나 신경계의 이상이 아니라 그 사이코소매틱이라고 그러던데 심인성 질환 맞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리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심리치료란 마음과 몸에 대한 마음의 영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다양한 심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정서 또는 신체적 병의 처치, 치료를 의미한다. 마음과 몸에 대한 마음의 영향.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과 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믿음, 내 마음은 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수단을 적용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몸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 심리치료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픔이라는 거. 잠깐만요. 박사님, 지금 황심이가 아픈 것이 꾀병이냐 아니냐를 탐색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픔이라고요? 에이, 처음부터 이런 식입니까? 황심이가 아프니까 놀려먹고 약 올릴 게 아니라 유명한 병원에서 탁 치료받게 해주면 끝. 간단하잖아요? 아니, 이 황심이도 딱 보면 알겠는 게 심리치료의 역사라는 게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을 심리를 이용해서 치료해온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픈 황심이를 치료하는데도 심리치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황심이, 저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거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딱 짚어 진짜 제가 꾀병이 아니라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심리치료든 뭐든 잘할 것 같은 큰 병원 훌륭한 의사를 콕 집어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픔, 그게 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입니까? 박사님,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인간이 너 누구냐? 이렇게 하면 그럼 다 같은 인간이야? 아닌데요? 서로 다른 인간인데요? 그러면 너는 너로서 다른 사람하고 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해봐. 너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야기해봐. 저가 무슨 차이가 나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너를 부를 필요 없겠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르는 게 차라리 낫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서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보다는. 그러면 너는 너 자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게 별로 관심이 없네. 그 관심은 있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구분을 굳이 하겠어요. 그냥 무리 속에서 잘 섞여가지고 대충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예요? 저는 저로서 저 삶을 잘 살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고민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걸 인정할 거냐? 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묻어가면서 살아. 네가 뭔데 튀면 모난 돌이 정 맞아. 자,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아픔을 치료하고 아픔을 해소하는 길을 찾아나가는 길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박사님,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지금 완전 진지 모드로 황심이 아픔은 결코 꾀병이 아님을 입증하려는 탐구 중이었는데 아픔,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모난돌 다 똑같다? 그러니까 나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해서 치료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그 아픔의 정체와 아픔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요? 아니 누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다들 얼마나 바쁜데. 저 진짜 군대 갈 날 이거 얼마 안 남으니까 여기저기도 막 쑤시고 지금 아픈데요. 그러면 제가 나으려면 제 아픔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맞아요, 맞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아픔에서 정말 낫고 싶다면 먼저 뭘 치료해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아픔의 정체를 뭔지를 아는 게 당연히 먼저겠군요. 그래야 정말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인연이 아닌 의사에게 엉뚱하게 치료를 하고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멀쩡한 왼쪽 다리 수술을 받는 멍청한 상황을 겪을 일도 없겠죠. 그런데요, 아직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황심이, 네 아픔의 정체를 알려면 황심이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너무 거대한 질문 같아요. 어떡하죠? 박사님, 좀 더 찬찬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병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거의 존재도 무엇인가? 마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더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병은 몸이 아픈 거를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은 몸과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황심이가 생각해도 아픔, 병이 몸뚱이 아픈 것만을 말한다는 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내가 아픈데 어떻게 몸만, 마음만 아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동생하고 말다툼하고 나면 머리 아프고 속 뒤집어지는 것 같고 밥맛도 떨어지잖아요. 뭐 아니면 상한 음식 먹고 식중독 걸리면 무기력해지고 나만 맛있는 거 못 먹는 것 같아 우울하고 피의식에 막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네? 저만 그렇다고요? 에이그. 어쨌든 아픔, 병은 몸뚱이 아픈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몸과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 거. 그걸 말하는 게 병이라는 겁니다. 오 마이 갓. 그런데 왜 나는 왜 여태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픈 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른 하늘에 천둥벼락 치듯이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플 만한 생활을 하고 아플 만한 이유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파졌을까요? 한번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지. 자기한테 그걸 생각해봐야지. 적어도 자기한테 일어나는 병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들한테 병에 대한 인식, 또 병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병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당신이 왜 태어났어요? 당신은 왜 사세요? 라는 질문을 할 때 당신 스스로가 자신만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또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엄마가 아빠가 서로 실수해가지고 나를 낳았으니까 이 야합해가지고 저는 이 땅에 나왔으니까 나도 야합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출생 자체가 저주예요. 출생의 비밀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박사님, 저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았어요. 생각해보니 아픈 건 난데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한데 나는 왜 지금까지 나에게 먼저 묻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을 생각조차 못했던 걸까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것. 맞아요. 나의 아픔은 나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어요. 나의 아픔은 나란 사람의 그림자 같은 거네요. 왜 내가 아픈 걸까라는 질문. 내가 정말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아픔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그 첫 시작은 바로 나에게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였어요. 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진단은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픔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정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병은 몸이 아픈 거를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은 몸과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말은 뭐냐면 병은 아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가 병이지, 몸만을 다루는 것이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아픔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고 하는 그 기본 기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최소한 과학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박사님, 병이라는 거가 뭐예요? 네, 병은요,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생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육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현상이에요. 그걸 굳이 생물체 전체라고 생물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현상이에요. 현상. 내가 고통을 느끼면 그걸 병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이 세 가지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겪는 고통은 참 다양하고 많은데 병도 그 고통의 하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이러면 아프다, 아프면 다 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아픔을 내가 없앨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픔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나타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를 알면 그 병을, 아픔을 없앨 수가 있겠죠. 아니, 박사님, 아픔은 몸으로 나타나지. 그런가요? 아픔이 몸으로도 나타났지만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할 때는 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병이라는 거는 몸으로서 아픈 것도 나타나지만은 마음으로서도 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병이라고 현대의학에서 병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현대의학은 발전을 해왔는데, 병명을 붙이기 전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것이 어떤 아픔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일도 충분히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내 아픔의 진짜 정체, 내 병의 정체를 탐험해가는 시간. 우리는 지금 박사님 말씀을 따라 이 탐험의 첫 발을 왜 내가 아픈 걸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좀 알겠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물어봐야 할 질문. 지금 아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걸까? 이걸 왜 함께 생각하라 하셨는지를, 이러다 저 오늘 완전 피부는 닭살로 바뀌고 이러다 완전 통닭이 된 것 같아. 소름입니다. 박사님, 엄청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이문세 씨 아시죠? 그가 2007년도에 악성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4년에 재발합니다. 그때 갑상선 암 전문을 자처하는 의사들은 2차 수술이라 성대가 상당히 손상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살려면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지. 안 하면 기껏해야 1년 산다는데. 그런데 이문세 씨 어떨 줄 알아요? 수술을 거부해버려요. 전 그때 이문세 씨가 죽는 게 안 무서운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면 가수 이문세 씨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삶은 그에게 있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수술을 거부한 그는 갑상선 암은 그대로 있든 없든 2021년인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요. 심지어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내가 왜 아픈 걸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걸까? 라는 정말이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질문은 세트로 꼭 함께 엮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내 아픔의 정체를 알고 원인을 알고 나에게 맞는 해법 치료까지 찾고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병은 아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가 병이지 몸만을 다루는 것이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몸과 마음의 아픔, 병이 대체 뭐길래 이게 병이 아니라면 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병이 병이 아니라서 약이 아니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 대신에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아픔, 병에 대한 박사님의 통찰. 오늘따라 왜 이리 따뜻한가요? 왜 내가 아픈 걸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찾아가는 내 아픔의 정체를 찾아가는 탐험. 황심소 애청자분들은 어떠세요? 저는요, 지금 솔직히 가슴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심리학자 황상민, 그가 또렷이 보여서 혼자서 울컥울컥합니다. 박사님, 있는 그대로의 황심이를, 그 모습 그대로의 인간을, 저의 아픔마저도 한 인간의 질병마저도 그 자체로 이해하고 치유하는 심리학자. 고통받은 한 인간, 그에게 낙인 같은 병명을 찍어버리기 전에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아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달라. 의사들에게, 현대의학에게 아픈 황심을 대신에 당부해주기까지 합니다. 박사님 맞아요. 황심이는 마음도 몸도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몸만 따로 마음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이미 황심이 그 자체가 아닌 황심이 비슷한 죽어버린 그 무언가시겠죠. 그래서 황심이가 아플 때도 역시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해버린다면 그건 황심이의 아픔을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 제멋대로 보는 것이겠죠.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도요. 황심이는 그동안 내 마음, 내 생각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짜 자부해왔거든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는 제 아픔에 대해서는 내가 왜 아픈 걸까를 스스로 물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으로 직행해서 목사님과 같은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병명을 몸에 붙이고 그분이 알려주는 치료법을 무조건 받들고 따라야 하는 게 낫는 거지. 이렇게 믿어왔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왜 아픈지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었는데 나는 내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내가 아픈 상황에서 나 스스로를 돕지 않았어요. 네, 박사님. 당신이 계셔서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박혀있던 노예 비늘을 또 하나 떼어냅니다. 아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아프다는 거는 분명히 환자가 아픈 건데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의 마음에서 아프다를 본다라는 것은 환자 중심 병원, 환자 중심 병치료라는 이 구호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그냥 심심해서 하게 된 게 아니라 어느 병원에 있는 데서 그 병원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 또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병치료 이런 것들을 말은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의 시선이 아닌 환자의 시선에서 아프다라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다라는 것에 대한 심리학자의 연구,
심리학자가 환자들이 아프다라는 것을 환자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지고 좀 아프다는 게 뭘 뜻하는지 저희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특한 질문을 던지는 데가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게 저한테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의사가, 그러네요. 이 아프다라는 게 의사가 보는 아프다는 것과 환자가 보는 아프다는 게 참 다르다라는 거. 저도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프다는 게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정상이나 문제가 아니라 아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현상인데, 주관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아픔이 신체적인 아픔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거를 우리가 통증이라고 표현을 할 때, 통증이라는 말 자체는 그거를 신체적으로 내 아픔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통증의 정체, 원인은 70~80%가 신체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대부분 의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 통증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 이 위에 선배 의사들한테 욕도 먹고, 또 그렇게 되면 의사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모든 의사들은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신체 기관, 신체 근육이든 신경이든 또는 근육과 신경의 연결이든 이런 것 문제 때문에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도록 교육을 받는데, 정작 뭐 신경이 눌리거나 근육이 풀어지거나 근육의 염증이 확인도 안 되는, 심지어는 멀쩡한 그런 상태에도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이 통증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참 신비롭기도 하고 우리를 귀찮고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통증이라는 거 말은 사용하지만 이 통증을 특정한 허리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팔다리가 저린다든지 이런 신체 부위로 언급하는 거 외에 통증의 정체를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기가 참 힘듭니다. 뭐 위 내시경 했는데 위가 말끔한데도 여전히 위가 아프면 내시경으로 찾아낼 수 없는 염증이 있는 겁니다. 염증이 있다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신경이 압박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각각의 의사가 가진 믿음으로써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의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분명한 단순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통증 환자들은 분명한 단순한 근거가 없이 아프다고 하는 게 마찬가지고, MRI를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뭐를 찍어봐도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 아프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아픔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통증이라는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연구한 거는 못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심리학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잘 읽고 저한테는 마음을 MRI처럼 찍어보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환자들하고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통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제가 한번 딱 찍으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방금 들었죠? 황상민 박사님께서 한 사람의 통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통증이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신 거죠. 황심이도 이 박사님의 통증 읽기 신공을 전수받아 황심의 이 고약한 통증의 정체를 알 수 있겠군요. 근데 좀 떨립니다. 꾀병도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런데 사실 박사님께서는 내 아픔의 정체를 파악하는 핵심 질문 2가지를 이미 알려주긴 했어요. 바로 왜 내가 아픈 걸까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제 박사님이 통증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MRI 사진처럼 보여주시는 요술, 마술. 아픈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까지 그 환자의 통증,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지 박사님께서 쫙 펼쳐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통증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나요? 저 앞에 사진 있죠? 선생님이나 사람들이 통증에 대해서 마음은 이 사진처럼 나옵니다. 이 사진이 뭔가요? 선생님 눈에는 뭐가 보이나요? 자, 이 선생님 눈에는 뭐가 보이죠? 토끼랑 오리도 토끼랑 오리가 보여요. 박선생님, 저기서 토끼가 오리가 보여요? 토끼만 보였다가 네, 토끼만 보였어요. 네. 어느 순간 오리가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오리가 보여요. 오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오리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 토끼로 보이고. 아, 그거는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니까 이 오리로 보이는 거지. 토끼가, 아니, 지금 토끼는 뭐 하고 있어요, 저기서? 그냥 풀밭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풀밭 위에 있는 토끼, 앉아있는 토끼 본 적 있어요? 네. 많이 봤죠, 그죠? 네. 근데 오리를 봤다는데, 오리는 뭐 하고 있어요? 아, 오리는 뒤로 제껴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뒤로 제껴져 있는 오리 본 적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선생은 망상적인 거, 환시, 지금 그 증상을 보였다는 거 아세요? 약 드셔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오리를 볼 때는 본인은 망상적 사고를 보이니까 오리가 보였다라는 거는 바로 망상적 사고라는 거 아시겠죠? 왜? 토끼는 풀풍 토끼 저 사진을 보이는데 저 사진에서 본인은 오리를 본다라는 건 그건 망상적 사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선생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가 봐요. 제가 요즘 많이 아프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나 봐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에요. 오리 지금 보이잖아요. 저기 오리 있잖아. 얘는 확실히 망상적 사고를 하네. 그럴 때 조현병입니다. 약 드세요. 싫어.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은 싫어 이러고. 그렇죠. 그럼 폐쇄병동에 입원시켜요. 나 안 미쳤어요. 안 미쳤다고 그러니까 병식이 없어. 아니면은 그냥 오리가 보이긴 하지만 네, 토끼만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그냥 말고. 그렇죠. 통증이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는 거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이,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아니, 제가 심리학자로서 이거를 통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보이는가는 이런 마음을 보인다는 거를 찾아서 이거를 그림으로서 비유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여주는데 지금 저한테 비과학적이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비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 말은 아니고 황 박사님이 비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리는 없는데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좀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썩었나 봐. 그래서 다 미쳤나 봐. 아, 그런데요, 재밌게도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제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토끼만 보인다는 사람과 오리만 보인다는 사람으로 나눴더니 그 토끼가 아니라 통증을 마치 이 그림을 봤을 때 토끼예요, 토끼. 오리는 안 봐요. 오리로 보이긴 하지만 그건 결코 말하면 안 되고요. 전 토끼로 갈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토끼라고 해도 나는 오리라고 그럴래요. 오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남들하고 똑같은 건 싫거든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요, 통증을 이야기할 때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연식이 오래돼서 내가 힘들게 살면 아픈 건 당연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아픈만 더 하죠.
그래서 아픈 거는 그냥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픈 거는요, 나도 몰라요. 저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데 아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프다고요? 아프긴 아픈데 내가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외면하고 싶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게 통증으로, 이 통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어느 하나만 뚜렷하게 표현하면 통증을 몸의 아픔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노화나 신체 사용으로 발생하는 또는 신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아픔이라고 하고, 그거는 신경계와 근육의 이상으로 일어나는 증상들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랬을 때 몸과 마음의 아픔을 병이라고 할 때 몸의 아픔을 주로 병이라고 보는 분들이, 통증의 경우에는 몸의 아픔고 그 아픈 이유는 오래 사용했으니까 또는 몸이 어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신경이나 근육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 그림을 볼 때는 토끼! 오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리라기보다는 토끼로 민들레, 토끼가 맵잖아요. 이렇게 풀 뽑는 토끼 항상 보잖아.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상당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어요. 통증을 이야기하면서 왜 박사님 얼굴에 인상을 쓰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치 인상을 쓰고 그걸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내가 이 통증을 잘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면서 하니까 저도 참 웃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굳이 나는 남들이 다 토끼라고 이야기하면 토끼라고 아니고 나 오리라고 이야기할래, 오리! 그럴 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다라는 것을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거를 마음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뭔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래서 통증을 마음의 아픔으로 이 사람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이상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거는 몸이 아픈 것보다 자기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항상 통증을 먼저 마음의 아픔으로 인식을 하기가 쉬운 게, 내가 통증을 설명할 때까지도 인상까지도 막 찡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강의하는 거를 편집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유달리 제가 인상을 쓰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인상이 그렇게 찡그리고 나쁜 인상의 사람이 아닌데 상담을 하는 사례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인상을 훨씬 더 안 좋게 짜는 인상을 막 만들어낸다는 걸 느끼니까 이게 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아픔을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마음으로 인식하는 경우, 통증은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삶의 경계 반응.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말아야 될 건데, 이런 식의 경계하고 긴장하는 이런 반응이 아픔으로, 자기 신체적인 아픔인 통증으로 나타나는. 그렇지만 정작 신체를 진단해 보면 별로 신체적인 문제는 없어요. 의사가 살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그럼 의사들은 뭐라고 해요? 정신과 가세요라고 해요. 자기들이 살펴보지 못한 뇌나 신경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정신과로 가는데, 정작 또 정신과 의사는 그걸 전혀 뇌나 신경의 병이라고 안 하고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사가 보고 싶은 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조현병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약 드세요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정신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렇게 믿어요. 신경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현을 조율하듯이 조율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아픔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일반적인 치료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때 마음을 다루는 사람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왜 아픈지 먼저 그 마음이 아픈 환자에게 물어봐야 되고 환자에게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환자가 아파요라고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더욱더 그 환자의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리고 환자의 마음에 아픈 거를 병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약 드세요 하기 전에 환자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게 어떤 아픔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환자가 자기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거가 뭔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이건 아프다고 했으니까 병이에요. 병은 의사가 보고 싶은 대로 병명을 갖다 붙이고 거기에 맞는 약이라는 거를 주는 거로 치료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진정으로 그 통증이 그 환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를 의사 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환자의 마음을 파악하는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마음을 파악하는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아프다는 것을 살펴봤더니 신체적인 이상이 없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뚜렷이 나타나는 그 경우에 그 아프다라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 환자가 자기 마음을 아픈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프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가 스스로 너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랬을 때 저 아프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내 자신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 내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이라는 걸 알게 되기만 하면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자해 행동이고 자학이잖아요.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해와 자학에서 벗어나고 싶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그게 바로 당신의 아픔의 정체를 정확히 당신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는 고통,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심리 상담이자 심리 치료거든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받음으로써 선생님의 마음을 치료함으로써 선생님은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심리 상담가가 특정한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진단하고 그 마음의 아픔을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듣고 보지도 못했다, 덮보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시하시겠어요? 이것이 아프다라는 거, 병이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 아픔을 볼 것이냐, 아픔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아픔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우리의 인식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까지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럼요, 박사님. 이해하고 말고요. 박사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잖아요. 내가 아프다면 또 아픈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이라면, 특히 의사라면 내가 이 환자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아픈지 이 통증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나에게도 치료를 돕는 사람에게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황심소답게 그 통증의 정체를 알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마음이 아픈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직접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왜 아픈지 물어보고 확인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환자 중심 치료, 인간 존중 치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이 강의 듣는 분 이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세요? 이게 사실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될 때는 본인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마치 내가 악기를 연주할 때 내 마음으로 악기를 잘 연주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으로 악기가 연주 안 된다고 악기를 집어던지고 악기를 그냥 부숴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근차근히 그 악기를 연주해 보려고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는 게 맞을까요?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네. 통증을 의사가 약을 줘서 없애야 하는 점으로 볼 거냐,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를 몸이 표현하는 거 볼 거냐, 그리고 그 의미를 그 사람과 탐색해주는 사람이 심리 상담사라는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이분은 정확하게 진짜 심리 상담사의 역할과 심리 상담사가 통증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나는 왜 아픈 걸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라는 세트 질문에 스스로 묻고 답하다 보면 나 또한 재발돼버린 갑상선암 2차 수술을 거부하고 멋지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가수 이문세 씨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더욱 분명히 알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 나의 마음을 통증이라는 경험을 통해서도 스스로 찾게 만드는 거, 이거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심리상담, 제대로 된 심리치료, 멋집니다. 통증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해 해결해가고 뿌듯합니다. 생각만 해도 자신감이 폭죽처럼 터질 것 같아요. 갑자기 가수 이문세 씨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실지 궁금합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새롭게 기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두렵고 불안할 때도 없진 않겠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진심으로 노래하는 오늘을, 정말이지 이문세 씨는 선물 같은 하루로 마음껏 느끼고 실컷 누리며 지내고 있을 것만 같아요. 멋집니다. 간만에 노래에 담긴 그만의 감성, 그 깊이를 오늘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제가 이제 요가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앞으로 하고 싶은데 뭔가 방향을 잃은 느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30대 중반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깊게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은
도저히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 이 상태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뭔가 나아가는 느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급 워크숍부터 중급, 고급 이렇게 쭉쭉 해서 전문가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고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요가 강사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너는 이런 성향이고 이런 사고 패턴을 가졌어라고 말해준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뭔가 남들과 다르거나 이런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다르다는 게 약간 틀리다는 거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래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더 혼란스럽고 남들과 뭔가 맞춰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더 이도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수록 또 주변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사람의 마음 작동에 의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 가깝게는 제 이제 남편이랑도 사이가 원래 좋았지만 훨씬 더 좋아지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아지고, 제 일에 있어서는 이제 저한테 오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성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면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제가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도 만족도도 훨씬 더 높다는 걸 이제 바로바로 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안 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향에 따라서 로맨 분들한테는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으세요? 하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 부분을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또 휴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려운 동작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좀 수업을 더 재밌게 계속 웃으면서 농담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해도 막 잘한다 칭찬도 막 해주면서 아이디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도 해주면서 수업의 시퀀스나 이런 부분을 조금 재미있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하면서 그분들을 약간 흥미도 이렇게 유발해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에이전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정하죠. 이 자세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을 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표 설정을 해서 그 동작으로 이제 향해 가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면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었고, 그리고 편한 시간대에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는 파자마 입고 뒤에는 제 가디건 걸치고 편안한 차림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장소 이런 거에 구애 없이 이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이나 이런 거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이런 고급 정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굉장히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접근하는구나. 제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뚜렷해졌고, 막연하고 불안했던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중간 어떤 한 과정만 딱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초급 들어야 중급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으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설계된, 조금 더 WPI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담자하고 상담 실습을 하고 나서 이제 녹취를 하잖아요. 제가 쓴 말 하나하나를 다 타이핑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제 민낯을 저 스스로 이제 마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저 스스로를 진짜 이렇게까지 파헤쳐서 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녹취하는 과정이 정말 저 스스로를 또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또는 해외에 계시거나 이렇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신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하셔도 될 것 같다. 온라인으로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업할 때 줌으로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다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그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나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WPI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여기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검사를 다 시켜보면은 절대 이게 한국인의 특성만을 보여주는 검사가 결코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고 세계 어느 곳곳에서도 이제 WPI가 퍼져나가서 적용되는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